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의 4대 미녀 중 세 번째 미녀인 양옥환, 즉 양귀비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당나라 미인으로 이름을 올린 양귀비라는 여인은 현대 남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일단 몸무게에서부터 낙제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오동통한 몸매의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역사서에는 양귀비를 자질풍령, 즉 체구가 둥글고 풍만한 느낌의 미인이라고 묘사했고, 양귀비 이전에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인 매비가 양귀비를 일컬어 비비, 살찐 종년이라 욕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오동통 여인 양옥환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녀의 대명사로 받들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당시 전해지는 말로는 그녀의 눈동자가 푸른색이며 그녀 주위의 시녀들이 코를 막고 숨을 멈추고 있었을 정도로 겨드랑이 암내가 너무 심하여 항상 사양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중국 미녀는 서양인으로 이해되는 색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양귀비가 색목인이었을 것이라는 말이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은근히 좋아했다는 알록산이란 인물이 색목인이었는데, 이 말은 곧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종족으로서 이질감이 들지 않고 동족 간에 근접한 감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말도 꽤나 설득력 있는 설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 시대뿐이 아니라 중국에는 색목인 여인들이 섹스를 잘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권력자들이 집안의 색목인 여자들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놀이객감으로 많게는 수십 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양귀비라는 명칭은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이름은 양옥환이고, 또 다른 설에는 옥노로 불렸다고 하며, 당시 총나라 땅에서 태어나 당나라 황제의 남다른 총애를 한몸에 독차지했었기에 현실적 문제를 떠나 동양 최고의 미인으로 중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후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양귀비라는 여인은 당 현종의 총애를 무기 삼아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고, 자신도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한 남자에 의해 그의 눈물을 보며 대들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재수 더럽게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랍니다. 양옥환은 원래 양귀비가 되기 전에는 당 현종의 18번째 아들이었던 왕자 이모의 비였었지만,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현종이 결국은 지아비가 되었죠. 시아버지 현종은 그녀를 보고 난 후 미친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 짓거리란 자기 친아들의 마누라인 양옥환을 품에 안기 위해 아들을 강제로 재혼시킨 후 며느리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 욕정을 채웠던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가장 치욕적이며 전무후무한 일을 저지른 미친 행위였습니다. 주위에 널려있는 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었고, 원한다면 그들 중 어떤 여인이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황제 자리에 앉았던 그가 하필이면 며느리에게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의 여성 취향도 참 특이한 것 아니겠어요? 며느리를 품에 안고 즐기고 싶어 했던 여성 취향 외에도 양귀비라는 한 오동통했던 여인을 놓고 당 현종의 참 이상하고 재미있는 독특한 여성 취향은 계속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현종이란 한 남자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쉽지 않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해요. 양옥환은 당 현종의 여인이 되어 궁으로 들어간 후 현종의 몸에서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 이 말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현종의 애처 양옥환의 음모가 너무 길게 자라 있어 용변을 볼 때면 시녀들이 나무젓가락으로 음모를 들춰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창피하죠. 하여간 이런 걸 보면 당 현종의 여성 편력과 취향은 정말 여러모로 독특했던 것은 확실하지 않았나 싶고, 양귀비의 몸에서 났던 독한 암내는 현종이 굉장히 심한 충동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은 다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양옥환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미모가 천하일색인데다 매우 총명하고 시와 가무에 출중했었기 때문에 오지 산골 처녀인데도 함이 공주의 눈에 띄어 16의 나이에 당 현종의 아들 이모의 비로 간택된 것이었는데, 그녀는 왕자였던 이모의 비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중 현종이 시리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옥환이 이모의 비가 된 지 5년이 흘렀을 때 현종의 후궁으로서 인자하고 현명했던 무예비가 갑작스럽게 병사하게 되었고, 그 일로 시리에 빠져 우울한 생활을 하던 현종이 화창한 어느 날 화청지 온천으로 행행을 나갔는데, 이때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양옥환을 우연히 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당시 황제들이란 워낙 많은 여자들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섹스를 즐겼던 관계로 당연히 왕자와 공주들이 바글거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이모 왕자가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며느리의 꼴을 본 적이 없었던 현종은 그날 처음 며느리 양옥환을 보고는 곧바로 정신줄을 놓아 버리게 된 것이라고 해요. 당 현종의 눈에 비친 양옥환은 백옥 같은 살결과 일찍이 보지 못했던 천하일색의 눈부신 미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녀가 18번째 왕자의 비로소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혼이 나간 황제 현종은 앞뒤 가리지 않고 양옥환을 자신의 후궁으로 불러들일 미친 작정을 했고 그 즉시 아들로부터 그녀를 떼어 놓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현종의 그 그림은 양옥환을 일시적으로 도관에 출가시켜 태진이란 도호를 받아 여도사가 되도록 한 후 왕자 이모를 재혼시켜 먼 변방으로 내보내고 며느리 양옥환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는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었는데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 그림을 실행한 후 곧바로 궁으로 불러들여 며느리와 놀아나며 정욕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현종의 나이 57이며 양옥환은 23이었죠. 양옥환에게 미친 당현종은 개원에 칠하여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태평성세를 구가했었지만 양귀비를 맞아들인 후에 현종은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현종은 정식으로 양옥환을 귀비로 책립했는데 황후 무예비가 갑작스러운 병사로 자리가 공석이었기에 사실상 양귀비는 황후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양옥환은 외모는 물론 가무에도 뛰어났고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총명함도 겸비했기에 현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게 되자 현종은 그녀에게 헤어하라는 애칭을 붙여주었고 동시대 시인 이백은 그녀를 활짝 핀 모란에 비유했으며 당대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에 꽃이 졌었다며 수아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현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양옥환은 후궁이 된 지 6년 만에 귀비로 책봉되어 황후나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면서 황제를 조종하여 국정에 개입하며 전횡하기 시작했습니다. 중2 계곡이 맛을 보면 뒷산 승냥이까지 씨를 말린다고 했던가 권력 맛을 보기 시작한 양귀비는 우선 자신을 후궁과 귀비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폐륜에 대해 현종에게 상소를 올리며 강하게 반대했던 꼿꼿한 조정 중신들과 선비들부터 설거지해 나가기 시작했죠. 또한 옳은 소리를 하며 당 현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눈밖에 난 관료들은 불충과 배역으로 규정해 가차없이 쳐내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들을 황제에게 청구하여 대거 유직에 등용시키는 유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니 국정 개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양귀비는 자신의 세 자매들도 모두 국부인으로 책봉되게 했고 사촌 오라비이자 건달 출신인 양소를 최측근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시어사 겸 감찰어사의 자리에 청구하여 현종으로부터 국충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받게 했습니다. 결국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양국충은 현종 말기의 대표적 부패 권력이 되었으며 종래는 안사의 난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고 양귀비를 등에 업은 황관과 탐관오리, 간신배들이 호거우위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백성들의 삶은 급속히 몰락해 민심은 흉흉해져 갔지만 민심은 곧 천심인 것을 잊은 양귀비 일파는 권력에 맞에 취해 천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당나라의 국정을 양귀비가 육정을 만족시켜주는 육체로 황제를 현혹시키며 혼란으로 몰고 가자 결국 나라가 어지러워졌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으며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 뜻있는 선비들의 상소가 빗발치자 당시 양귀비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안록산이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안사의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군이 장하늘향에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현종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양귀비와 함께 그녀의 고향인 옛 충나라 땅 사천을 향해 황급히 피난을 떠났는데 마을파에 이르렀을 때 호위하던 근위병들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양귀비와 그 일파들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며 주저앉아버리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선 반란군이 쫓아오고 근위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자 현종은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현종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던 양국충 등 일당이 근위병들에게 넘겨져 처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고 양귀비는 현종에게 눈물로 하직 인사를 한 후 나무의 비단천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것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여인 경국지색 양귀비의 10여 년 권세는 이렇게 끝이 났고 이때 현종의 나이 71였으며 양귀비는 38이었는데 유배 생활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던 현종은 죽을 때까지 자살한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하는 걸 보면 남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방송은 역시 중국 4대 미녀 중 마지막으로 가상의 여인 초선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